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을 위한 전략TV 프로젝트 매니저 김마리아 리포터입니다. 법인의 법전 정관, 오늘 세 번째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정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관의 그 세세한 거는 많이 안 할 거예요. 네. 정관은 그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도 기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 기재사항, 이거는 뭐예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법인은 개인회사와는 확연히 다르게 어떠한 규범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이에 저촉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과태료나 추징금과 법적인 제재들이 따르므로 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주주와 임원으로서 의무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정관에 명시를 함으로써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시 말해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죠. 첫 번째, 사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5가지는 반드시 정관에 넣어야 된다. 이거는 뭐 법무사님이 넣어주셔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은 인정되지 않으나 기재 후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수적인 사항은 매번 변동시마다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업 목적을 기재해 두시는 게 좋죠. 가령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던가 무역이라던가 통신 판매, 컨설팅, 온라인 판매 등등 업종에서 파생될 여지가 있는 것들을 모두 열거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해도 상관없지만 기록을 해두란 얘기죠. 동종 업종의 사업 목적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의 상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할 등기소, 즉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내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문 이름도 가능은 하지만 등기부 등본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세 번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향후, 앞으로예요. 발행할 예정 총 주식의 범위로서 예전에는 최초 발행 주식의 4배수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그 조항이 폐지돼서 자율대로 하시면 되고 한 주당 액면가, 그 다음에 총 주식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공고 방법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이해관계자와 주주, 대외기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그 내용은 액면 분할, 주주 명부의 폐쇄 기간 및 기준일, 합병 혹은 조직의 변경, 신주 배정의 기준일, 재무 상태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상법상 신주 발행, 유상 증자 등 몇몇 절차, 기타 공고 사유 발생 시 주요 일간지, 경제지, 지방신문 등에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사항입니다. 전자 공고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열람으로 그치지 않고 프린트까지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주소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맨 마지막입니다. 본점 소재지. 본점은 물론이고 지점이 생길 때마다 등기사항이고 간혹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곳의 관할 지역 내에 우리와 같은 상호가 겹치면 안 되므로 상호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본점 이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미리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먼저 절대적 기재사항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내용으로는 빨리 읽을게요. 변태, 설립사항,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이익배당 쭉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주식 양도 제한과 중간 배당 규정입니다.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오른쪽에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은 상법 제355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규모 비상장 회사가 외부 자본에 의한
회사 경영권의 침탈 내지 M&A의 대비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보호 차원에서 만든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차명 주식 있는 경우에 원래는 대표님 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거잖아요. 그런데 차명 주식이 대표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한테 명의 이전이 돼서 타인 소유권으로 간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고 또 경영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넣어두면은 유용하고요. 회사를 보호하는데 아주 강력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등기사항이기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타인에게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이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매우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중간배당입니다. 중간배당은 법인은 이익금이 있으면 정기배당 결산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이 중간배당을 넣어놓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의 3, 연 1회 결산 시기를 정한 회사만 가능하고요.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물 배당도 가능하지만 주식 배당으로는 안 됩니다. 기타 주식 매수 선택권, 요거는 이제 회사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경영진한테 그 당해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매우 좋은 규정이죠. 이것도 없으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왼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보면은 반대 설립사항,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이익배당, 중간배당, 주식의 양도 및 제한,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의 단축, 전환사채 발행, 신주 인수권무 사채 발행, 무기명 주권 발행, 신주 발행의 결정, 제3자에 대한 신주 인수권 인정 등 아까 말씀드린 주식 양도 제한, 중간배당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요거는 다음 정관의 심화편에서 하나하나 법적인 근거 조항을 찾아가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기재사항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주권의 종류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자기주식 취득 규정, 이익배당 규정, 임원의 보수, 퇴직금 규정, 임원의 유족보상금, 기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중요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규정이 있으면은 효력을 보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 자기주식 취득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시해 두고요. 이익배당 규정은 유동성이 높을 때 배당을 하는데 현물 배당이 가능하도록 이것도 정관에 명시를 해야 가능합니다. 임원의 보수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배수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다 가져갈 수 없고요. 작년까지는 퇴직금 배수가 3배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2배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관에 해두지 않으면 일반 직원하고 퇴직금이 똑같아요. 넣어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원의 유족 보상금.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이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큰 사고를 당하시거나 유고 시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유족 보상금 한도, 또 그 금액, 지급 방법 이런 거를 명시해 두면은 어떤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대표님 화이팅!